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교회 이지훈 집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PT의 제목은 우리의 봉사는 순수하지 않다입니다. 네, 봉사활동이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의구심이 생기시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울진 산불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한 번 다시 넘겨주세요. 네. 일단 저는 봉사가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봉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넘겨주세요. 자, 그럼 국가가 요구하는 이제 봉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시는 부분이 정치적인 활동, 당연히 봉사활동에서 안 되겠지요. 여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이제 국가가 요구하는 봉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활동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예, 충분히 수긍이 가시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종교적인 활동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말하는 순수한 봉사의 정의는 종교가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이제 터전 동아리 이름을 패스파인더라 지으시고 그거를 이제 서울시 공무원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할 거다. 근데 서울시 공무원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은 나는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터전 동아리를 인증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연합회 청소년부에서 활동 계획하고 있는 터전 동아리 자체 사업 자체가 한번 힘들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랑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의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익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 가능한 활동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안전상 문제 발생 가능한 활동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봉사활동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봉사활동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디나 지금 다들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역할이 일단 성도의 교제와 선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일단은 저희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가 닥치면서 사실 교회에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사실 세대 단절이 생겼잖아요. 학생반이 없는 교회, 어린이반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뭘 갖고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지 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정이 있을 것이고 그 봉사활동을 실천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작은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등록증 준비하시고 봉사단체 등록하시면 충분히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당장 혈압을 재주고 혈당을 재주고 하려고 그러면 일반인이 하면 사실 불법적인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가서 혈당 재주고 혈압 재주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그 봉사를 받을 대상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천입니다. 실천 이제 기획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앞에 필요성 인식과 준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쉽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찾는데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 수확이라고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의 봉사가 순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실천 단계까지만 하고 끝나야 그게 순수한 봉사예요. 근데 저희는 확장을 하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교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확장이란 부분은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락 나눔 봉사에서 지금은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그분들이 받아요. 그럼 사실 그분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는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소방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보자. 그래서 혈압을 재드리고 이제 혈당을 체크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에게 결국은 이분들을 교회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고,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봉사단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울진 지역에다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신문에다가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이유 없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 인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울진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실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 아기두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으로는 이제 출산을 장려한다. 근데 울진군이 지금 이제 인구가 5만이 무너진 지가 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진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공서와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22가정에 매달 2회씩 4박스의 그 36두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200만 원이 지금 이제 집행된 상태고요. 그 예산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두유 이런 부분들을 전에 교회 재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헌신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식으로는 뭐 인터넷 맘카페라든지 뭐 지역의 직거래 장터 이런 곳에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런 이제 애기 엄마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거래 장터나 여기 군청 앞이거든요. 이게 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군청 앞이 가장 사람들이 많고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포스터와 두유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울진 산불 이재민 도시락 나눔 봉사입니다. 사업 목적은 이재민 임시 거주 숙소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된 것은 산불이 난 당시에 너무 많은 물품과 성금들이 울진 지역에 지원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밀려드는 그런 후원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봐야 저희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돋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2달째 5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시 이재민 숙소로 만들어진 곳에 저희 교인이 운영하는 카레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이 하고 있는 카레집에서 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냐면은 사실 그분도 산불의 피해자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현금을 전달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을 때 저희가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그때 보면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전 그분들 교회에 제안을 드린 게 그러면 이분의 도시락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재민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점심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쓰일 텐데 이 예산은 지금 성도님들께서 울진교회에 산불 피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자금으로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활동은 연합회 청소년부에서 터전 동아리를 통해서 청소년들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루를 가서 그 교육을 터전 동아리 담당자 교육을 받아야지 그 터전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하루를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터전 동아리의 담당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봉사 시간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지금 보시면 경상북도 울진군 터전 동아리 희망학교 활동명 울진 산불을 검색하시면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입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그런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찾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저희와 접촉을 가능한 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처음에는 관계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불순한 의도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락을 싸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오시고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남기셨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끝까지 우리 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셨답니다. 고맙다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배달 갔더니 젊은 여자분이 연신 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감동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이렇게 사례 발표를 드렸는데요. 저희 성도님들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감동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